제가 저번에 호신술 영상을 올렸을 때 이 정당방위 성립 요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영상에 나온 대로 하면은 과잉방위가 될 수 있다, 법적으로 불이익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꼭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언급한 게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과잉방위의 기준이 뭐냐, 아니 상대가 칼을 들고 덤비는데 과잉방위가 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는 이딴 법은 없애버려야 된다, 아니 뭐 그냥 죽으라는 거냐, 내가 진짜 죽을 바에는 칼 든 놈 죽이고 감옥 가는 게 낫다, 아니면은 이제 병원 차에 실려가서 땅속에 갇히느니 차에 실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제가 제 채널에서 봤어요. 제 채널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과잉 방위의 기준과 어떻게 하면 내가 법적인 불이익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지, 과잉 방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좀 자세하게 말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법 조항을 보면 형법 제21조에 정당방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서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이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 또는 주변인을 위협으로부터 지킬 의도로만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당장 이 법 조항만 보면은 되게 느슨해 보이고, 심지어는 과잉 방위를 해도 야간이나 아니면 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포감의 방위 행동을 했을 때 이럴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써져 있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이거를 이렇게 다시 살펴봤는데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내가 정말로 방어하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냐, 이게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피하고 상대방을 제압을 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미 끝난 상황인데 재차 제압하면 이것도 안 돼요. 사실 이 두 가지 경우가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경우인데 제가 실제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기사를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 남편한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던 여성이 사건 당시에도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이렇게 저항하다가 배를 탕 걷어찼는데 남편이 뒤로 넘어지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뇌세에 빠진 거예요. 피고인 여성이 남편의 손을 뿌리쳐가지고 위협 상황이 끝났는데 왜 발로 찼냐는, 이 여성분은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결국에는 징역형을 받았는데요. 이게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게, 사람이 기계가 아니에요. 이 여성분은 말 그대로 이 상황이 닥쳤을 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식을 못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게 폭력이라는 상황이 내 눈앞에 마주하게 되면은 이거는 일반인이면은 사실 제대로 대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팔에 뿌리쳤으니까 위협 상황 끝. 전부 다 끝난 건데 왜 대응을 했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쳤는데 상대방이 다시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무죄로 받아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엄청 유명한 사건인데요. 쇠파이프 들고 집에 쳐들어온 도둑의 쇠파이프를 뺏어서 내려친 사건이죠. 도둑이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몰래 들어오려고 하는 거를 집주인이 딱 봤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도둑이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뺏어서 공격한 사건인데요. 여기서도 아니 네가 상대방의 쇠파이프를 뺏었고 상대가 비무장 상태가 됐는데 왜 그 이상 제압을 하려고 했느냐, 아니 이거 그냥 창문 닫으면은 도둑 못 들어오면 끝 아니냐, 이 들어온 도둑이랑 같은 형량을 선고를 했어요. 아니 상대가 쇠파이프를 뺏겨도 아니 허리춤에 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나를 그냥 덮쳐가지고 집 안에 있는 내 가족을 공격할지 이거를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리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창문을 닫을 생각을 해요? 진짜 누가 저 몇 날 며칠에 정확히 몇 시에 무슨 옷을 입고 가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 유튜브 보다가 그냥 갑자기 창문을 봤는데 진짜 모르는 털복숭이 아저씨가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무서워서 진짜 공포에 내몰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은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옛날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초등학생 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창문을 딱 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조용하게 장난치는 거죠.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 저는 그때 진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하루 종일 공포에 진짜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진짜 하루 종일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칼부림 사건과 종합을 해서 보면은 상대방이 아무리 공격적이어도 일단 상대방의 칼을 떨어뜨리면은 그 이상 공격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부위, 지금은 이 칼이 되겠죠. 이 이상의 다른 부위를 공격하면 또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칼 든 사람이 실제로 제압당한지 안 당한지는 당연히 일이 다 끝난 뒤에야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다친 척을 하면서 갑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나한테 덤벼들지, 아니면 정말로 나 진짜로 나 못 움직이겠어, 이런 상황인지 이게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일반인이 갑자기 칼 들고 달려오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일단 했는데, 사건 당일이 지나고 나서 뭐 경찰이나 검사 아니면 뭐 법원의 판사분들이 보기엔 당연히 이 서류로 보기에는 이분이 제압을 당하고 나서 못 일어날 정도로 다쳤다고 진료 기록이 나왔네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냐고요. 물론 이미 제압된 사람을 내가 때려 죽이거나 진짜 병신으로 만드는 거는 세상 어딜 가도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나를 한 대 이렇게 툭 친 사람을 때려가지고 진짜 불구로 만드는 거랑 칼 들고 덤비는 사람에게 과잉 방어를 한 것을 처벌하는 거랑은 처벌받는 수위도 다른 것도 사실이에요. 똑같이 처벌받진 않아요. 판사분들도 이런 걸 다 고려를 하긴 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과잉 방위를 좀 저질렀다고 해도 너무 명백한 상황이면은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야간에 자신의 딸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이제 죽도록 머리를 가격하고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힌 경우에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거는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협했다가 추후에 위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제압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이건 인정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이 사람의 의도를 모르잖아요. 내가 나 다쳤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이게 아니고 씨발 내가 진짜 팔다리 다 부서져도 내가 넌 죽이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내가 이 사람 제압된 것 같으니까 나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데 네가 안 피했으니까 이건 너한테도 잘못이 있다, 이것도 없애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공포감을 느끼게 되면은 못 움직여요. 실제로 제가 이 칼부림 영상을 몇 개 봤는데 어떤 외국인 분이 손가락을 잘렸는데 이걸 보고는 쇼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진짜 걷지도 못하다 그냥 이렇게 그냥 쓰러져 버려. 진짜 제가 딱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실은 사람이 칼만 봐도 공포 상황 때문에 뭘 못해요. 차라리 공격을 하면 공격을 했지, 오히려 도망가는 게 더 결단이 필요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가 칼을 팔에 들고 있던 머리에 들고 있던 뭐 어디에 들고 있던 간에 어느 기준점 이상의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극소량으로도 체내에 들어가면은 유독한 물질을 들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테러 물질을 들고 있으면 머리통을 깨부숴도 된다, 이 정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범죄자 인권 중요한 거 사실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저에 대해서 나무위키, 뭐 카톡, DC 이런 데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뭐 명예훼손하고 모욕하고 이런 걸로 저도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지금도 좀 고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저한테 고소당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난 콩밥 먹고 깜빵 갈 테니까 니 알아서 해라, 이러더라고요. 기준 이하의 도덕성을 가진 다중전과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사람에게 이 사람 이름은 어디 사는 모모호씨고 이 사람 직업은 뭐고 권익 침해받고 있고 이 사람 범죄자고 다 같이 이 사람 욕하자고 저한테 복수하려고 인터넷에서 헛소리한다, 굳이 저는 이 사람 막 이름 밝히고 얼굴 밝히고 이러면서까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개인이 개인에게 이 도덕적인 법적인 이유를 들이밀면서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거는 오히려 그런 행동이야말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연쇄살인범이 얼마 전에 출소했는데 이 새끼 막 때려 죽여버리겠다, 내가 막 얘 칼로 막 수십 군데 찔러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은 정말 많았는데 사실 저도 그 범죄자에 대해서는 진짜 그런데 저도 어디 가서 이 사람 찢어 죽여야겠다는 소리는 안 해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국가에게 저는 허락받은 적이 없어요. 약속이자 합의잖아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 살인자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말한 주제랑은 조금 다르죠. 저한테 처벌받은 범죄자가 일선을 넘는다, 뭐 제 가족이나 아니면 저한테 수련받는 수련생, 학생 건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앞으로 초등학교에 가서 강사로 활동을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교편에서 초등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미친놈이 들어와가지고 칼부림을 하고 애들 비명 지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진짜 뭐라도 들고 머리통을 때려 부수려고 하겠죠. 오히려 그렇게 행동 안 하는 게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개인이 개인에게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게 옳지 못한 행동인 것도 맞고 도덕적이지 않은 것도 맞고 위법적인 것도 맞는데, 이러한 행동이 명백하게 내 생명이나 이제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상황이면은 무죄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과잉방위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중형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과잉방위에 대해서 굉장히 원성이 많은 이유가 제가 말한 것처럼 법에서는 진짜 인간이 기계적으로 대처하길 요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적으로 매뉴얼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사람은 사실 맨손으로도 칼든 놈들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에요. 이거를 일반인에게 요구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여담인데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아니 총기 합법화 해가지고 다들 총 들고 다니면은 총을 가지고 호신을 하면은 이런 일 없을 거다. 그냥 칼드놈 총 쏴 죽이면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이거는 진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린 게, 아니 그러면 칼든 놈도 총을 들지. 그리고 총기 난사해서 수백 명이 죽을 텐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저는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 변호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에 오류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칼전 놈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러지 마시고 절대로 일단은 위험한 상황을 피하시고